정말 대박인 거는 1년에 이탈자 수가 3%밖에 안 돼요. 97%가 1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질적인 것도 되게 많이 따지고 있지만 결국은 쉽고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한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이 유튜버 이렇게 한다는데 선생님 왜 다르게 해요? 하고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도겟.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한 이게 펠로톤이에요. 정말 피트니스계 넷플릭스. 피드백 중에 보면은 저기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접속자들이에요. 접속자들이고 밑에 이제 심박수가 나오고 아까 전에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표치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심박수가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서 너가 목표치에 도달했다. 혹은 넌 도달하지 못했다. 밑에는 접속자 중에서 너는 몇 번째다. 몇 번째다. 그래서 경쟁까지. 그쵸. 약간 게이밍까지 집에서 GX 수업을 마치 친구들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 중 하나예요.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피트니스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디오 스트리밍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이거든요. 저게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피닝 엄청 핫했잖아요. 좀 단점은 뭐냐면 스피닝 쪽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 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사이클 쪽에서 유명한 강사만 딱 누군가 나오나 봐요. 근데 그 강사를 초대를 해서 라이브로 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펠로톤이라는 사업이 개발이 됐어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운동은 좀 매니아적인 측면이 강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진짜 스피닝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스타 강사.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좀 스포츠 산업이 잘 있고 그런 스타 강사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를 넘어서 거의 스타급의 스타 트레이너 대우를 받고 그런 거를 회사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이런 비디오 콘텐츠도 만들고 방송국처럼 펠로톤 아예 개인 방송국 따로 있거든요. 스튜디오가. 네, 정말 방송국처럼 완전 거대 기업이네요. 네, 엄청 큰 기업이죠. 그래서 아까 미러, 이 미러 회사도 그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드웨어 파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도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트렌드를 본인들이 앞서가고 그걸 뿌려줌으로써 계속 구독료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 사업이 피트니스도 구독자 베이스 사업 영역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하드웨어는 한 번 사면 끝이지만 구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비디오 스트리밍이 사업의 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또 제 머리가 복잡하네요. 근데 결국은 저런 것들이 미국에서 바로 나오는 것들 똑같거든요. 펠로톤 만든 사업 대표도 실제로 그 소울사이클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사이클만 타는 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와이프랑 가장 바쁜 시간대 갔는데 맨날 그 강사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한 클래스 들었는데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3, 4만 원. 근데 저 강사 수업 계속 못 들으니까 내가 여기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저거 내가 집에서 들을 수 없어? 어쨌든 저 강사하는 걸 내가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펠로톤이었어요. 불편함을 자기가 이제 해소하게끔 만들어서 어쨌든 그 강사와 거의 비싼 퀄리티의 강사를 섭외를 하고 라이브로 쏴주게 되고 자전거 싸지도 않거든요. 한 250만 원 정도? 구독료 월 4만 원씩 내면 되는데 정말 대박인 거는 1년에 이탈자 수가 3%밖에 안 돼요. 97%가 1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질적인 것도 되게 많이 따지고 있지만 결국은 쉽고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한 것 같거든요. 자전거 어떻게 보면 페달링해서 속도와 심박수에 맞춰서만 계속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도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양분화되지 않을까. 완전 질이면은 고퀄리티의 질을 주는 그런 파트와 그냥 좀 이렇게 게이밍적이고 약간 경쟁 요소가 들어가고 쉽고 누구나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GX적인 요소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겠다 이 생각이 든 게 저는 저거를 할 수 있는 코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야는 다르죠? 분야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너무 홈트레이닝으로 치중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피트니스 시장에 트레이너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검증받은 트레이너를 찾기도 고객들이 많이 힘들고 그러면 내가 어느 트레이너한테 받는 것도 결국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검증을 받아보기 너무 아깝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이 계속 보편화되고 그러면은 실력 있거나 정말 검증받은 트레이너분들은 오히려 더 하이로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컨텐츠도 많고 저희 검증된 선생님들이나 강사들 앞에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거와 좀 다르게 진행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티칭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요즘 유튜버들이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유튜버 이렇게 한다는데 선생님 왜 다르게 해요? 하고 질문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즘 이 소비자들도 좀 이렇게 정보적인 것도 많이 질적으로 높아졌으니 좀 오히려 좀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상용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홈트레이닝 시장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홈트레이닝 시장이 꼭 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누가 어플을 보고 운동해? 라고 했는데 요즘은 헬스장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운동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그 영상 보고 따라 할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결국 트렌드는 바람대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결국 그런 소비자들이 무료 콘텐츠에 대해 소비를 하게 되다가 다시 좀 더 질적으로 받고 싶어서 구독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저희 저번에 복근 운동을 이제 그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따라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보고 하겠어 이 생각으로 솔직히 찍었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 좀 책임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쵸, 그런 거죠. 정말 거짓 없이 영상을 올려야 되는 것도 되게 또 한 번 느꼈고 뭐 이제까지 거짓을 담진 않았지만 네. 그냥 진짜 내가 똑같이 내가 운동하는 그대로를 자꾸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개체비 형은 딴 거를 자꾸 하라고 해서 왜냐면 그대로 하면은 쓸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아는 거 다 그대로라. 유튜브로 인해서 이 피트니스 산업이 어떻게 발달해 갈지 기대가 됩니다. 유명한 교수님들, 우리 선수님처럼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분들이 영상 콘텐츠 많이 찍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적인, 테크적인 부분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덤벨에 센서가 달려있고 결국 TV가 말을 하고 이제 TV가 결국 나의 1대1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곧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즘 트레이너분들도 그런 걸 좀 맞게 좀 컨텐츠 잘 보고 따라가게 되면은 트렌드에 앞장서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이런 컨텐츠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 준비되신 분들이 만약에 저게 이제 상용화 됐을 때 가장 선두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이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대회 경쟁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게 마치 이 피트니스 시장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현직 트레이너들이나 선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지만 피트니스나 트레이닝 영역에서 대회나 경쟁은 정말 이만큼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느낍니다. 경쟁을 위한 트레이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또 지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게 다각도에서 정해주고. 근데 또 경쟁에 참여 안 할 건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것처럼 트레이닝 받기를 원해요, 스스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현직에 있는 트레이너분들이 그런 문화를 설정해 놓고 마치 광고를 하는 게 자기의 몸을 살이 빠져 있고 복근을 만들어 있고 대회에서 입상한 거를 보여주는 컨텐츠나 노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헬스장에 가면 당연히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그 약간 일률적인 편향적인 PD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런 GX가 대학교 수업처럼 다각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다양한 게 있으면은 고객님들 가서라도 그냥 꼭 저렇게 몸짱이나 빨리빨리 복근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는 음식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백종원 레시피가 있고 근데 되게 또 유명한 셰프의 뭐 생킴 레시피가 있고 근데 같은 음식이지만 레시피가 다르잖아요. 스테이크 굽는 법이 다 그렇죠. 셰프마다 다르죠. 같은 이름이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내가 하는 복근 타입이 있고 또 제가 하는 복근 타입이 있고 근데 고객들이 자기 뭐 체형이나 혹은 내가 뭐 스타일이라든지 치중 방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정답은 어쨌든 복근에 관련 법인인 겁니다. 네, 어쨌든 스테이크를 굽는 거는 맛있게 굽는 게 목적이고 운동도 뭐 건강해지고 몸이 아름다워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방법이든 사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국내에서 이거 제작 중이시거나 뭐 도입을 하실 분들은 제가 복근 운동이랑 멤버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연락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네, 저희를 꼭 좀 좋게 봐주십시오. 근데 스타 강사, 홈 트레이닝 복근의 스타 강사로 저는 사실 어릴 때 홈 트레이닝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헬스장을 등록한 건 20살 때입니다. 네, 그전에는 홈 트레이닝만. 그렇죠.